안녕하세요. 정윤이의 부킹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재밌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미숙 씨가 지은 열알기 웃음과 역사의 유쾌한 시공간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네, 그린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네, 대체적으로 고미숙 씨 책은 다 그린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네, 유명하십니다. 네. 유명하십니다. 아, 요즘 TV에도 프로그램 제목이 생각 안 나. 차이 나는 클래스? 네. TV에는 나오세요? JTBC. 거기 나오셨어요? 네, 얼마 가끔 전에. 보는데 그 프로그램.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예전에 이 고미숙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에서 네. 대학에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자정까지 네.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공부하는 여학생 아, 뒷모습이 있었는데 그분이 네. 고미숙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아. 거의 정좌를 하시고 네. 아주 그냥 대박. 공부에 이골이 나신 분. 아, 그래서 공부의 달인이라는 책도 맞아요. 그 책도 내셨어요. 그래요? 네. 음. 호모쿵 뭐죠? 호모쿵푸스. 호모쿵푸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건 호모 루덴스. 아 그거 공부의 달인이라고. 진짜 공부를 어떻게 네. 시스템 안에서의 공부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시스템 밖에서 하는 공부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뭐 이분도 사실 근데 호불호가 좀 있죠. 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열알기는 원래 박지원 연암 박지원 네. 선생님이 쓰신 거지만 그 열알기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쉽게 풀어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열알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책 소개를 네 누가 먼저 좀 해주실까요? 늘 하시던 윤마담이 있는데. 네, 그런 건 양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은 열알기와 박지원의 팬심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열알기 원본 그 두껍게 나온 원본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아 열알기를 안 보신 거죠? 네, 저는 아, 네네. 원본을 네, 저도. 아, 네네. 열알기 보고 싶으시면 정민 선생님이 네. 이 친절하게 풀어놓으신 책이 있는데요. 네. 그걸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민 선생님 워낙 그 독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네. 정민 아. 선생님의 네. 모셔보려 했는데 그죠? 안 됐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고매한 학자 정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꼭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열알기에 대한 소개인데 그 고미숙 선생님이 어떻게 열알기를 읽고 해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책이고 네. 열알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알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네. 여행이라는 장을 통해서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어떻게 그 중국 문명, 네. 문화를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사람, 인생에 대한 철학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네. 선생님도 아니 죄송해요. 네. 선생님도 이거 작게 말했으니까 또 삐리리 해주시고. 네. 저는 사실은 정말 FM적인 학생이라 네네. 그 학창 시절 호질과 허생전 이게 아, 시험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정말 거의 달달달 외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 저희 문학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를 외워서 암송하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멋지다. 제가 그때 허생전을 외워서 암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아일기의 호질과 허생전이 단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럼 다른 얘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는 잘 몰랐던. 네,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걸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었고요. 저는 이 책에서 열화에 있었던 이야기 등을 이렇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예리한 시각으로 근데 심각하지 않고 유머 있게 풀어나가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보통 이 시대 학자들은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재미없고 늘 재미없고 여전히 재미없는 목에 기부스만 잔뜩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이분도 조선시대
양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리번 거리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것도 있고 좀 예리하게 보는 시각에서 아, 참 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되게 재밌게 책을 읽었고요. 저는 이 책이 열하일기 내용을 다 소개하는 책인 줄 알고 끝까지 읽었는데 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윤마담처럼 아, 이 열하일기 전체를 소개한 책을 네. 한번 또 읽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찌 보면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고등학교 때 그 네.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뭐 심한 우울증 같은 것들이 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멘토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박지원 선생님이세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그냥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큰 폐를 끼치지 않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어를 보여줬던 사람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러니까 저는 다산의 후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네. 몇 대 손 뭐 이렇게 네, 되세요. 네. 네. 근데 다산과 극명하게 비교된 사람이 연암이에요. 네, 딱 네. 대척점에 있어요. 네. 삶의 태도나 네.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저도 다산의 후예죠. 네. 그러니까 몇 대 손인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지원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요. 네. 이 연암바위가 이 남쪽에 있었으면 가봤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네. 가보지 못했지만 여튼 너무너무 좋았던. 네. 그리고 제가 아마 이 연암 박지원을 읽으면서 아마도 여행이라는 거를 아예 달리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여행의 형식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가고 싶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말로 뭔가 만남의 접점이 없는 여행은 안 갔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이 책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고미숙 씨의 책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네. 하면 열하일기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특별한 책이었는데 열하일기를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고미숙 선생님은 참 잘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무겁지 않게.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풀려면 어렵게 푸는데 네. 고미숙 선생님도 연암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불어 비장미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막 비장해지려고 네, 하지 네, 않다 네. 보니까 참 가볍게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 재밌었던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읽으면서 이건 정말 몰랐는데 알게 됐어라든지 뭐 그런 게 많겠지만 네,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그럼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네. 저는 사실 네.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네. 선생님을 먼저 목민신서를 그쵸. 만나고 네. 그때는 좀 범접하지 못하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글을 썼다는데 네. 존경심을 네. 가졌었는데 여기 부록에서도 사실 네. 두 분을 이제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나랑 닮은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다산한테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연암? 다산 선생님 그 정약용 선생님을 그냥 존경하는 마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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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닮지 않으세요. 닮기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 같고 음. 그 열하일기에서 보이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네. 친구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 웃겨주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약간 한량 기질도 네. 있고 호기심 많은 부분이 저랑 닮은 것 같아서 결정적으로 좋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연암 쌤은 사심이 없어요. 물욕이 없으세요. 그리고 연암 네. 박지원 선생님은 술 술도 잘 드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허용도 없으시고요. 제가 또 크게 얘기한 이거 호기심만 네. 그 부분 네. 닮은 걸로.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더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그 우울증을 앓게 됐던 것도 네. 그런 양반으로서 사대부 집안으로서 가야 할 길, 뭐 부와 네. 명예를 쫓아야 되는 삶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고민숙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박지원 선생님은
경계를 항상 드나드는 사람이었다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이 네네. 호곡장. 호곡장 표현 네. 너무 멋있죠. 네. 음. 그러니까 사실 웃음과 울음은 다르지 네. 않고 또 아기가 태아 속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울음을 한바탕 터뜨리는 네. 것도 어둠에서 빛으로 경계를 넘는 순간의 환희이자 생에 대한 무한 긍정으로서의 울음으로 보니까 정말 어떨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네. 나기도 하고 그럼요. 네. 네, 많은 생각이 나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남해 금산에 네. 시집을 배낭에 가득 들고 네. 젊은 시절에 그 산을 올라서 금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눈에 바다가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 봉화대에 있는데 가면 한눈에 그 남해 바다가 다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곡장! 누가 신고 안 하던가요? 다행히도 그때 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정말 그때 또 이렇게 뭐랄까 그 압도되는 광경 앞에서 네. 울고 싶었어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뭐랄까 그 해방감과 그런 게 너무 좋기도 하고 그 가방에 있는 그 네. 엄청난 무게가 나로 하여금 근데 그때 이제 딱 그걸 했었던 거죠. 흉내를 한번 내봤죠. 네. 여기가 비로소 울만한 넓은 터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음. 했던 기억이 저는 남해 금산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호국장을 보면서 다시 기억이 났어요. 이게 열알기는 네. 이렇게 열알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압록강 건너서 마테오리치 무덤까지 네. 가는 여정이거든요. 사실 열알기만 놓고 보면. 네. 근데 열알기라는 말도 되게 웃겨요. 그죠? 뭐 네. 무슨 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네. 무슨 록 이런 그쵸. 것들 주로 이렇게 네. 되는데 연암 선생님은 열알기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저는 이제 전체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거든요. 네. 열알기의 텍스트를 많이 봤는데 말은 제가 이제 지금 압록강 건너서부터 마테오리치 무덤까지라고 하지만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열알기 한번 텍스트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이제 물론 돌아와서 네. 많이 보충하고 쓰신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구조 자체를 열린 구조로 좀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텍스트로만 본다면 굉장히 앞서가는 텍스트고요. 저는 열알기 보면서 정말로 돈키호테랑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과 또 많이 닮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묘하게 세 명이 텍스트가 이렇게 엉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참 재미있었고요. 이 책에 보면 문체반정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왜 연암의 텍스트가 그렇게 위기였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다산과 연암을 비교한 책들도 많아요. 네. 다산 vs 연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을 이제 워낙 극명하게 다른 네. 성정들이 있어서 조명한 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와 연암이 더 재밌는 콤비 같아요. 정조라는 임금과 연암이. 근데 정조가 얼마나 멋진 임금이었는지 이를 예를 들면 저는 연암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연암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연암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 정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글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극단적으로 혼을 안 내요. 네, 그리고 네. 혼내는 방식이 뭐냐면 계속 자기와 소통하게 하는 그쵸.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멋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 찰나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에서 아름다운 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누군가 정조와 연암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네, 좋겠다라는 뭐 책이 기존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연암을 읽을 때 문체반정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조선에 있었던 세 가지 반정을 보면 다 뭔가를 전복하려는 반정인데 네, 문체만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네. 문체 반정만 인조 반정이나 이런 건 다 그냥 그 왕권을 전복하려는 네.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을 정말 바로잡겠다는 네. 거.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왕이 조선에 있었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되게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타나는 수많은 변형된 텍스트들이 이게 지식인이 정말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 유희가 아니었을까. 서로가 서로한테 할 수 우리는 정말 까막눈에서 몰라보더라도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사유의 책의 텍스트는 무엇이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했던 저한테 열알기는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튼 그런 내용들이 참 재밌었어요. 네. 이 양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재밌으셨나요? 네. 그 재밌다기보다는 그 제가 문체 반정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그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쵸? 그다음에 네. 뭐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내용이 전부였는데 아까 문체가 한 시대를 반영한다고 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체가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막 줄임말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누가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는 것은 국가나 뭐 일정 지역에서 네. 막 서로 약속하고 근데 네. 그 사람 통용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쓰는 언어는 몇몇 뭐 많게는 뭐 한 세대만 안 그러면 더 적게는 지금 자기네 친구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버리니까 이게 과연 언어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들이 쓰는 텍스트는 문체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조금 우리가 쓴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고 하는 네.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배체제 논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네, 네. 그릇이거든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나는 지배체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걸 전복하기 위해서 내 텍스트는 달라라고 한다면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늘 그런 일들은 벌어져 그쵸. 왔기 때문에.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태도인 네. 거죠. 태도인데 그러니까 혁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혁명을 하는데 유혈은 정당하다라고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혁명이 돼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네.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전복적인 텍스트가 갖는 그 분명히 균열의 지점들이나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만 네. 그래도 그 태도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군가는 저한테 말할 거예요. 넌 봉건주의자야.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줄임말이나 요즘에 네. 그런 네. 워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는 있죠. 네. 우리 시대가 원하는 게 형식이 어떤 것인지 한국 사회가 네. 원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그러면 위트 있게 보여주는 선을 지금은 약간 넘어섰다는 네. 느낌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그것도 문화면 문화인데 사실 그걸 어떻게 누가 맞겠습니까만은 그것을 위한 그것 뭔가 시 되는 느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살짝 불편해요. 살짝 불편해요. 네. 그 정조가 얼마나 명민한 남자입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너무 명민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젊을 때는 항상 네. 내용이 더 중요하고 네. 틀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였는데 살면서 그 태도 담아내는 그릇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함을 요새 깨닫고 네. 있고 또 문체 역시 사실 열화일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쓰는 문체랑 저는 비슷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을지 몰라도 네. 네, 그래서 정조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문체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최근에 뭐 칼럼을 하나 쓰면서 네. 그쵸. 이 포지셔닝이 안 되니까 글이 안 써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지셔닝도 문체 틀을 결정짓는 것 같고 그 틀이 잡혀야지 내용도 거기에 맞게 나오는 것 같고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네. 있지만 그래서 정말 내용이든 틀이든 형식이든 뭐 하나 안 중요한 거구나. 그래요, 맞아요. 그런 뭐 생각이 하나 안 들었어요. 중요한 안 거구나, 중요한 정말. 거죠. 그러니까 본질론자들은 늘 네.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면 저희가 네. 지금 아이시스라는 물을 앞에 놓고 있는데 네. 이 물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론자들한테. 그런데 이 물은 이 병이 없으면 네. 저에게 올 수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형식과 본질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내가 네. 이 실체를 접하기 위해서는 둘 다가 있어야만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논쟁이 사실 거의 몇백 년의 논쟁인 것 같아요. 물이 중요하다. 아니다. 네. 물을 담는 그릇이 그릇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아니다. 둘 다 음.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아.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더하기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언어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안 박지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경계. 네, 네. 연안 박지원은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강과 언덕 사이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 말은 정말 음. 쉬운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음. 길을 사람이 낸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 강과 언덕 사이에 길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 학자가 얼마나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을 음. 이 시절에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음. 저는 길은 강과 언덕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물론 식견이 짧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연안 박지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경계에 꽃이 핀다. 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뭐 이런 말들은 숱하게 네. 들어보았지만 굳이 강과 언덕이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 정신의 노마드일까? 네. 혹은 이런 게 정말 가타리나 들레즈가 말하는 그런 천계의 고원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있습니다. 재밌는 문장들도 많죠. 이 책에서 보시면. 네,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좀 좋았던 문장들. 저는 네, 뜻을 얻은 곳에 두 번 가지 말고 만족을 알면 유태롭지 않으리라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늘 약간의 미련들이 남잖아요. 뭔가를 하고 나면. 근데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면 더 약간 후회가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내가 딱 뜻을 이루었거나 그 네. 뜻에 그 뭐라 그러지 목표가 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두 번 가지 말고 만족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럼 위태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유머는 나의 생명이라고 해서 이게 네. 타이틀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유머 감각이 없는데 보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웃게 해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유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뭐 음. 되게 성향인 것 같아요. 그 다산도 그렇고 연암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산도 연암의 그런 유머가 부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연암은 그런 다산의 또 강직함이 또 어느 면에서도 부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타고난 게 다르니까 그래서 유머는 나의 생명이지만 저는 누군가의 유머로 많이 웃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하나는 이름에 관한 얘기인데 거의 네. 마지막 부분에 네. 이것은 너의 이름이지만 너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입에 달린 것이다라는 말이 이게 어떤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제 친구 중에 네. 이름이 굉장히 억양이 엄청 센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 늘 불만이었어요. 그게 왜 내가 어렸을 때 너 왜 이렇게 불만이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부를 때 그렇게 억세게 부르니까 자기가 자꾸 억세지는 것 같다고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그 이름에 따라서 나도 약간 그런 성향이 되지 않나.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사실 여기선 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 저는 갑자기 해서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돈 주고 우리가 짓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도 되게 전문성이 있겠지만 뭐 내 아이가 어떤 이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좀 고민을 하고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사실 연합 박지원이 하고자 하는 말과는 좀 다른데 네, 그걸 뭐 본인의 삶을 끌고 네, 들어오시면 네.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 이름은 네. 부모가 하는 아이에게 하는 처음의 기도이자 마지막 네, 네. 기도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아이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 네, 이름이. 네, 네. 네. 제 이름을 잘못 지으신 거죠. 왜요? 저는 제 한자가 네. 저보다 너무 커요. 아, 저라는 사람이 네. 감당하기에 네. 제 한자가 다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너무 큰 딸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 되니까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고 살아요. 잘못했다고 보면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네. 그 기도에 늘 못 미치는 삶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제가 볼 때 지금도 훌륭한. 그래서 진짜 그 사람한테 부르는 거 하나도 다 그렇게 의미를 두고 조심히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지만 좀 조심히 하는 거, 네. 누구가 누구를 부를 때 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멋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연암의 호는 너무 멋져요. 박지원 선생님 연암 네. 그 제비
제비가 많이 트는 둥지가 네, 많이 네, 트는 네. 바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바위의 모습이 상상이 네, 되거든요. 네. 반질반질 하얗고 너른 바위일 것 같아요. 해도 잘 드는 곳에 네. 있는 바위여서 늘상 따뜻한 바위일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 바위랑 선생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랑 음.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왠지 그 바위에는 한번 앉아보고 싶을 것 같고요. 쉬어서 가고 싶을 것 같고, 온기가 느껴질 것 같고 그런 바위. 그러니까 왜 바위도 음한데 있는 바위랑 네, 네. 그 양한데 있는 바위랑 네,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쵸. 양한데 있는 바위들이 대부분 도사님들이 왜 돛 닦는 바위들이 깨달음 얻는 그쵸, 바위들. 그쵸. 네, 네. 갑자기 그게 네. 에너지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 그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네. 가능하대요. 오. 바위에 수많은 그 원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태양과 만나서 에너지를 실제 낸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네. 된답니다. 어머, 여튼 그럼 바위에 또 가서 앉아봐야 되는. 그 보리암에 있는 바위 있잖아요. 네, 네. 바로 그 해가 닿는 바위들. 그런 바위들이 음. 실제로 그래서 수험생들도 와요. 제가 알기로는. 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음. 가라앉고 네, 맑아진대요. 네. 그건 부질 없는 걸로 공부만 하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수험생들은. 네. 수험생들은 아무튼 그거가 그래서 호가 참 네. 사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호교 통일이 되면 가봐야지. 호교. 저는 호를 한번 고민했어요. 호, 예. 저는 제 호를 제가 지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지으셨어요? 연남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 소소라고 지었었어요. 소소. 웃는 사람. 소소. 괜찮네요. 네. 소소 선생 좋네. 막 네. 이래서. 좋네 이렇게 생각해. 네. 호를 한번 지어볼까요? 제가 아시는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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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은 힘으로 그분들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요. 그분들은 사람을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 진짜예요 이게. 네. 그 사람한테 맞는 네. 그 사람의 기운과 맞는 네.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름을 주고 네. 그러지 않는데요. 아, 그럼 어떻게 만나 뵐까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받는 또 걸로. 그날 사신 폭발해서 막 얼굴을 계속 갸웃갸웃. 저 얼굴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네. 네. 네, 윤양은 혹시 좋았던 문장들 많죠? 네. 네, 막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안 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똥 얘기하면 음. 사람들 즐거워하는 네. 또 아기 때 한창 똥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맞아요. 중에서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을 아껴 여롱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여룡 또한 여의주를 가지고 스스로 뽐내고 교만하여 저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가치를 너무 고정시키지 말고 네, 네. 그렇죠. 그 부분이었는데 이게 좋았고 또 초매라는 말도 좋았어요. 초매. 저는 사실 몰라서 찾아봤는데 네. 천지가 처음 개벽하던 거칠고 어두운 세상. 음. 그러니까 새벽이 오려고 할 때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네. 깔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이 많기 때문에 자주 본 적은 없으나 네, 왠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멀리서 밝아오는 빛 그거를 초매라는 그, 빅뱅. 네, 빅뱅 빅뱅 같은 순간 어. 초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초매라는 단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씁시다 우리 무슨 말 할 때마다. 배웠으면 써야죠. 네. 네. 이 정도. 많으셨다면서요. 네, 엄청 많은데 다 너무 길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호곡장이란 부분이 네, 저는 네. 참 좋았는데 저도요. 그 중에서 연암 선생님이 그 넓은 평연에 딱 도달해서 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내 오늘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시 의탁함이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저도 꼭 저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어요. 아직도 못 얻었는데 어디선가 제가 저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네. 그게 좀 참 좋았어요. 부럽기도 하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저거는 뭐라 그럴까요? 범위- 저희 정도의 네, 내공으로는 그쵸.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물론 더 공부가 많이 쌓이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면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참 멋져요. 아, 나 주변에 저런 남자가 없네. 막 저런 남자는 힘들어. 힘들어? 네, 힘들어. 혼자 깨닫잖아요. 혼자. 그렇군요. 네. 저는 왠지 네. 그 탤런트 주현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연 선생님 정말 연기만 잘하시는 걸로.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정말 네, 이상형이. 저는 항상 유목민의 삶을 꿈꾸는 네. 사람으로서 네. 제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고 했는데 아. 이 언제 벗어나나요? 잠깐 했습니다. 언제 벗어나나가 아니라 안 묶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사고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전복해서 배치를 바꿔서 한번 해본다면 본인이 별로 그닥 안 묶여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네. 여기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데 계속 지금 굉장히 자유로우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본인은 자유로워요. 네. 그런데 이미 나는 막 유목을 하고 잡다 막 이러면서 언제 노마드가 되나 막 이렇게 하는 네, 거가 네. 가끔은 이미 어. 노 막까지 왔는데 이제 드 하나만 살짝 붙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곧 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무슨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수용소 25년 세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늘 얘기를 하는 거야. 러시아 어디 추운 수용소 군도에서 노동력 제공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 부분은 크게 동의는 안 됩니다. 네. 네. 네, 자유로운 부인할 수 없네요. 네. 그런 늘 그러니까 역마 스타일대로 살고 계셔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제 정조와의 그 관계 열아일기 네, 네. 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조가 이제 연암의 열아일기를 보고 화가 난 거죠. 네. 이런 이제 소품 같은 글을 써서 이 어지럽히는 어지러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떼치를 하는데 네. 떼치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성해서 자기한테 반성문 쓰라고 그러는 네, 거거든. 그렇죠. 아니면 전향서 네. 로 말하면 옛날에 쓰잖아요. 네. 운동하다 가면 그런 것처럼 그걸 쓰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박준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죠. 견책을 받은 몸이 새로 글을 지어 이전의 잘못을 덮으려 해서야 쓰겠느냐. 이렇게 이거면 간이 부은 거야. 그렇죠. 내가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말을 이렇게. 네, 네. 근데 이 유희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두 분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전향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지만 네. 아는 거죠. 저 사람의 뭐랄까 결기나 네. 의지나 뜻이나 그 고매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임금들 같으면 잡아갔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요. 놀리냐 이거죠. 아유 기링미 이러면서 잡아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또 그래도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뭐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사랑을요? 네, 이것도 서로가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만 밀당?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쵸. 이것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 그렇죠. 네, 서로 있는 그대로 네, 봐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네가 어디 있는지는 그래도 알 거야. 구속은 안 음, 하겠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방식이 참 마음에 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좋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명하고 왜 그 또 하나 코골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시로 나와요.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사이 나와요. 네. 자기가 혼자 아는 것은 언제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 걱정이고 네.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남이 먼저 알을 미워한다. 네. 이명은 병인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코골이는 병이 아닌데도 남이 일깨워주는 것에 성을 낸다라고 하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혼자 맞아요, 웃었는지 맞아요. 몰라요. 진짜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네. 늘상 저도 제가 성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인 거지. 왜 내 것을 몰라주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렇죠. 이것은 몰라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참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 연암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라고 이제 조금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제 글은 어떤 거야 되는지에 대한 저도 고민이 있어서 남을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구절 범범하고 대면대면하여 우유부담하기만 한다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다 쓰겠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무슨 글이냐면 네. 논문체예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논문체라고요. 이게 네. 대면대면하고요. 네. 범범하고요. 우유부단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문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상 체계이자 지배 담론이라고 네.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 쓰는 네. 저희가 지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 논문체가 가장 네. 하이 클래스의 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지금 음.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오히려 왜 그거에 안 들어가면 논문 심사가 안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다들 그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의 논리가 그 문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심사를 안 해주니까 네. 우리는 그걸 쓰게 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자기 사고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그렇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식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금 그 논문체를 쓰지 않으면 어느 네. 데서도 심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배 계급의 논리 안에 맞춰놓는 그 연습을 몇 년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지식인인 것 같고 되니까. 네. 그렇다면 우유부단하고요. 네. 그냥 대면대면하고요. 그렇죠. 범범하고요. 여기 나오는 네, 네. 표현이 다 맞는 거예요. 음. 누구한테 감동도 주지 못하고요. 이거 다 본인들 거 그럼요. 다시 아니, 읽어보세요. 어머나. 다 없애고. 네. 모든 여지는 다 없애고 그렇죠. 네, 모든 것은 다 남의 생각이었다. 내 맞아요. 생각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나를 네. 비난하지 말라고 네, 하는 맞아요. 아주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치졸하고 음. 겁장이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몇 년간 그렇게 답습을 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 전에 칼럼을 쓰려고 했을 때 힘드셨을 네. 거예요. 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게 맞는 거죠. 몇 년을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면 그런 생기 있는 글들을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 정조가 문체반정이라는 걸 하려고 했던 네. 것도 왕으로서 매우 명민한 생각이시고요. 네. 그거를 피하려고 했던 네, 연암도 그쵸. 너무 명민한 맞아요. 그런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 두 명민한 사람들이 재미있는 한 시절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읽게 된 거고요. 하여튼 그런 대목이 재밌었고 논문 쓰는 과정에서 제 말들도 많이 변했거든요. 네. 겁장이처럼 변하고 비겁하게 변하고 근데 그게 혹시 내 태도로도 녹아들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걸 다시 보면서 되게 걱정됐었어요. 인용의 그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내 말이 아닌 거잖아요. 책임 회피일 수도 있고. 근데 참고 논문의 문헌이 뒷부분 네. 참고 문헌이 그러니까 그 참고 문헌만 봐도 이게 누구 그렇죠. 거지 다 짬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책임도 내가 안 네, 지겠다는 네.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고 기어이 논문을 썼으니 참.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또 압축적으로 줄여서 네, 또 퍼블리시 어딘가 네, 내고. 내고 뭐 삽니다 진짜. 잘했다 소리 듣고 막 잘 못했다 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재미를 추구해서 네. 정말 논문도 재밌게 쓰고 싶었는데 네. 그 틀에 맞추고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글이 네.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이제 언젠가 저한테도 어떤 교수님이 다시 이 글에 생명을 좀 불어넣을 수 없겠어 해서 정말 뒷목 잡았어요. 네. 내가 내 생명력을 제거하는데 몇 년을 들였는데 그 진흙으로 만든 네. 거에 숨을 불어넣으래요. 다시. 근데 그 숨도 정해진 숨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 숨이 내 아니고. 숨은 아니고 네. 약간 생명력 있는 숨. 음. 중자 숨. 네. 깐풍기 중자 같이 대자도 아니야. 네. 그런 걸 불어넣으라고 해서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문장을 못 고치겠어요. 그렇죠. 아우 나는 열어보기도 싫던데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제도권 문장을 쓸 있는 사람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제 문장을 다시 봤는데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와, 누가 읽겠어요, 그거를. 누가 아무도 안 읽어. 아무도 안 읽는다 한 표다 진짜. 네. 여튼 그런 게 좀 있었고 여기 이옥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네네. 이옥. 네. 연암하고 네, 친했던 네. 이옥이라는 마치 친구. 트랜스젠더처럼 표현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그 몇 개 찾아봤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옥 글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서정 시인 같은 느낌도 있던 그런 그래요? 시인. 그러니까 시인의 감정이 충만한 충만한 네네.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 여성적이라기보단 감수성이 깊은. 아 그런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게 여성적으로 네, 비춰졌을 네, 것 네. 같아요. 여성스럽다라고. 근데 여성스러움이 키워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감수성이 깊은데 굉장히 위트 있고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매번 과거에 떨어지잖아요. 네. 이유는 하나, 태도 불량인 거잖아. 똘똘하긴 한데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태도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삶에서 태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 경계를 또 어떻게 타나. 음. 나도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 이옥 같은 누군가에게 네. 너는 다 마음에 드는데 태도가 불량이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나. 그 나의 태도에 맞추려고 하진 않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런 인재를 나도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네.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다시 경계를 걸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네, 되는구나. 맞아요. 늘 습속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음. 그럼 참 인생 피곤하겠구나. 그러니까요. 결론은 네. 피곤하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지식인이 되는 건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네.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머리에 뭐가 들었다고 해서 지식인이 지식인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절대 학위로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네. 지식인인 것 같아요. 동감해요. 그러니까 지식인 되는 게 정말 네. 어려운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가방끈이 길었다라고 네. 표현하는 게 가방끈이 맞는 길었다. 우연찮게 그냥 학교만 오래 다님 네. 뭐 이런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학계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틀에 박힌 삶 네.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 없이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어둡지 않나. 좀 톡톡 튀고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부가 좋다기보다 틀에 박힌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별로 변화도 없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지금 지식인들의 그런 삶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사회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네. 시대를 같이 살았던 지식인이면 저는 한국에서는 리영희 선생님 꼽거든요. 언론인이었던. 근데 삶이 그러하셨어요. 네. 그 생각이 새끈하고 아름다운 거는 네. 뭐 워낙 뛰어나시니까 그건 둘째치고 삶이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 안에 계시지 않았지만 네. 가장 제자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나이 드셔서 그 사모님까지도 그 네. 제자들이 다 이렇게 보필하거든요. 네. 어르신 이제 저기 하고 나서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정말 그쵸. 스승이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승이 내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 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우리 예쁜 조카들한테라도. 네. 그러려면 얼마나 바르게 그러면 또 굉장히 피곤한 거죠, 삶이. 나는 어디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내 삶 안에서. 근데 최소한 네. 몇 가지라도 지키고 살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뭐 맞아요. 이런 것들. 제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런 거에 한 거 할 것. 네, 그런 많은 생각들을 들게 했던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중간중간 뭐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아니면 이건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 있으셨나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가 넘치고 네. 그런데 되게 인간적인 또 미가 있어서 네. 좋았는데 그 장복과 창대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리는 종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격없이 그쵸. 지내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그런 네, 모습뿐만 아니라 그 누이가 돌아가셨을 때 네. 형님이 돌아가셨을 네. 때 이렇게 추모사 같은 걸 지어서 바치잖아요. 네. 그 중에 형님에게 바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또 고미숙 선생님이 여기서 굉장히 등치가 크고 네. 부리부리하는 네. 태양이로 묘사하고 있는데 뭐랄까 그래서 이 슬픔이 더 격하게 배어 나오는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을 생각하며 묘비명 같은 거 네, 그런 네, 걸 네, 뭐라고 네. 하죠? 제문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거를 저기 쳤던.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네. 해주세요. 우리 형님 얼굴은 누굴 닮았나. 아버지 생각나면 형님을 보았지. 이제 형님 생각나면 그 누굴 보나. 시냇물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인간적인 미가 네. 넘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쓰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 맞아. 형이 아끼는 나의 형이 네. 세상을 떴는데 막 어렵게 그렇죠. 막 굳이 했으면 네. 그랬을 텐데 너무 애틋하고 그랬어요. 네. 누굴 보나 나는. 네. 근데 저는 이 열알기 보면 그 조선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이제 서양 문물이라고 네. 하는 것들, 서학이라고 하는 것들 배워오는 거 막 이렇게 붐처럼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고생 안 하면서 다니진 않았겠죠. 뭐 그쵸. 걸어 댕겨야 되고 네, 말 타고 댕겨야 네. 되고 뭐 아무리 종을 같이 가고 네, 막 네. 이렇게 해도 그리고 6개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네, 네. 연행 네. 기간들이 그럼 6개월이면 사실 몰골은 그지 몰골해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죠. 많은 걸 보고 네. 오기야 하겠지만 그런데 그 기간을 연암 박지원과 그의 친구들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선생님들만큼 재밌게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여행은 그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네,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절대로 저는 돈을 다 주고 돈을 오히려 준다고 네, 해도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안 가요. 네. 누가 비행기표를 끊어줘도 안 가요. 그쵸.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네. 예, 그런데 전 좀 생각해보려. 네네네 생각해 네, 보시는 걸로. 그 장소에 가는 건 저한테 의미가 없고요. 그 장소에 가서 뭘 보는데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 삶 멋지겠다. 네. 그러니까 요즘 학자로 김영민 씨라고 동물론을 계속 쓰시는 분이 있어요. 동학이 어때야 되는지, 동무가 네. 무엇인지, 동무 공동체가 뭔지, 네. 동무끼리 하는 학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많이 다 있어요. 네.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동무도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고 이런 게 네, 아니에요. 예, 나이가 같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삶 안에서 자기들의 뜻을 같이 하면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무라고 하는데 네. 참 그 동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네, 잘 네. 보여주는 네. 공동체의 모습도 드물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동무들이 다 멋지잖아요. 네. 네, 그 위로 나이가 많은 뭐 홍대용 네, 그렇죠. 그림 잘 선생님부터, 그리시는 네, 홍 네. 선생님 또 아래로 박제가 그 네. 연령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저도 친구들이랑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네. 친구들 만나면 좋은 게 별 얘기 아닌데도 깔깔거리고 또 얘기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네. 그럼요. 근데 오늘 기사에 방탄소년단이 네. 뭐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빌보드 방탄소년단의 네, 네, 네.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서로 그러니까 서로의 기술 네. 그런 뭐 춤이든 노래든 그런 것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네. 그 안에서 성장이 많았던 걸 성공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공동체가 학습하고 팀끼리 같이 커나가는 라켓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직이니까요. 저희 조직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뭐 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이런 식을 좀 차용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참 나이 드는 일이 그렇게 서글프지만은 않겠구나. 그쵸. 잘 네. 서로 늙어갈 수 있겠구나. 네. 보톡스를 맞지 않고도 이 시절을 버텨낼 수 있겠구나. 제가 선생님들 맞으면 정말 말릴 거예요. 네. 그 눈썹까지만 용인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어요. 어떻게 네. 살아야 되는지, 네.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삶을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되게 많은 생각들을.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혹시 기회가 되면 네. 열아일기 같이 그냥 읽어봐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고 처음부터 열아일기 들어가 조금 그러면 정민 선생님 책을 가지고 네, 네. 조금 챕터를 나눠서 저희끼리 재밌게 읽어봐도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별점도 주시고 문장으로 좀 정리도 추천사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학창 네. 시절 짤막하게나마 연한 박지원을 알았다면 더 많은 궁금증이 일게 하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살고 싶다면 아까도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우리 나중에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건 어떨까 싶고요. 40대 이상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너무 젊은 친구들은 어려울까요? 어렵다기보다는 네.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뭐 하나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세대별로 필요한 책과 필요한 뭐 지식 그다음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40대 정도 30대 후반 이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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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양은요? 저 별점 4점. 4점. 네. 죄송해요. 별점 패스했네요. 하나를 네. 뺀 거는 왜일까요? 우리 5점 만점이죠. 네. 네. 하나를 뺀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문장, 모르겠는 문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다 찾아보면서 읽어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사람을 조금 더 쉽게 써줬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그냥 단순 열알기가 아니라 유쾌하고 막 해학적이고 이런 거라 기대를 좀 내가 되게 재밌게 읽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재미는 있었으나 좀 찾아봐야 할 게 좀 많았다. 네. 저는 고미숙 선생님이 네. 한자를 굉장히 오래 공부하시는 네,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쓰는 좀 단어들이 좀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고미숙 선생님이 얼마나 연함에 빠인지를 알 수 네. 있는 게 정말 이거 빠순이 수준이에요. 네, 제가 볼 네, 때는. 네, 아주 좋은 의미에서 네, 극단적으로 네, 좋은 네. 의미에서 그러니까 연함처럼 쓰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네. 거침없이 네. 아주 뭐라 그럴까 근데 아주 옹골찬 그런 용매를 가지고 네. 탁 하시고 싶다 보니까 네.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함만큼 되시겠죠 이제 네, 네. 예, 곧 되실 거예요. 곧 네. 도래하실 건데 이렇게 예. 그래서 조금 어렵게 읽히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워낙 철학에 대해서 네. 포스트 모던 철학도 뭐 마르크스 철학 다 이렇게 네, 섭렵하셨던 네, 분이어서 네. 본인이 사전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봐도 그러신 네. 것 같더라고요. 일정 부분은 사실 다 어려운 리좀 같은 네. 경우도 굉장히 네, 어려운 네, 네. 개념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포리즘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아포리즘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그렇게 써놓으시면 네.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이버 사전을 정말 열심히 많이 찾아봤다. 그럴 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워낙 철학 베이스가 강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마르크스 철학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너무 그 혁명의 담론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네, 네. 알고 넘어간 게 이제 들레즈나 가타리를 연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개념들이 되게 어려워요. 네. 네. 덩이 이런 거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하이퍼 개념들도 되게 네,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은 쉽게 쓰신다고 쓰신 거예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긴 한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한테는. 저는 한때 고미숙 선생님을 좋아해서 네네. 고미숙 선생님 책 시리즈를 쭉 사서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이 책도 그래서 한 4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책에서 열하일기는 이례적이고 분석적인 독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정말 새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마치 처음 보는 네. 책인 양. 네. 네. 모든 책은 처음 보는 네, 네. 시간이 일주일만 지나도 네. 어디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음. 이제 새롭게 읽어서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읽을 때마다 계속 다른 장을 펼쳐 보인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때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문제 반정이 이번에 되게 네.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고 뭐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열하일기는 여행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이라는 장을 통해서 새로
그 꼭 여행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럼요. 모든 사물과 이런 사람, 자연 이런 것들을 네. 다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네. 이 박지원 선생님의 장기이자 특기인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 또 연령대마다 읽을 때마다 네. 그 느낌이나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좌절감을 느낀 부분은 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깨닫는다고 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읽고 알고 그래야지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을까 좌절감도 약간 들었지만 또 아둥바둥하지 않고 이렇게 네. 그냥 살기로 선생님 되게 잘 살고 계시고요. 네. 제가 가끔 아니죠. 매번 방송할 때마다 놀려서 네. 그런데 놀리는 거는 다 안 그러시니까 놀리는 거죠.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놀리겠습니까? 구속된 것처럼 말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이율 배반은 있으신데요. 네, 여튼. 근데 그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명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보이는 만큼 느끼거나 깨닫거나 하는 것도 명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행기를 뭐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과도 자연과도 어떤 사물과도 어떤 생각과도 하나도 조응하지 않는 그냥 찍고 오는 네. 그 관광을 여행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각하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그 장소가 이동되어야 사고라는 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그 촌스러운 생각이 저는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네. 저기 간다고 작동하지 않아요. 네. 사고를 작동하는 방식은 그게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연암처럼만 갈 수 있다면 어디를 다닐 수 있다면 연암과 연암의 친구들처럼만 다닐 수 있다면 어느 동네에 가서도 그쵸. 네,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줬던 그 망원동이었나요? 어디였죠? 네, 망원동. 망원동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고 아, 했던데 네. 그런 골목 하나하나에서도 우리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깊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네. 한 줄로 정리해주면 높고 쓸쓸하게 웃는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다. 고미수 선생님을 통해서 네. 정말 높고 쓸쓸하게 근데 너무 호탕하게 웃는 호랑이를 보는 듯한 느낌. 그게 저한테는 박지원 선생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박지원 선생님 빠기 때문에 네, 5점 주죠. 무조건. 네, 5점 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이 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연암일기 가게끔 만드는 동료가 네, 굉장히 네, 커요. 네. 네. 그러니까 고미수 선생님이 진짜 제대로 된 빠순인 네, 거죠. 네. 여기서 안 끝나게 만들어요. 이게 맞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꼭 읽어보게 아, 만드는. 네. 예,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네. 최고의 장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원전 텍스트에 가게끔 만들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달성할 것에서 다 달성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아까 이양이 말한 것처럼 네. 어쩌면 우리 세대 분들이 더 많이 네. 조응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튼 그렇게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읽었던 책입니다. 네, 네, 우리 방학 때 열알기였고. 같이 읽어요. 네, 네, 진짜 네. 원전에 한번 다가가 보는 걸로. 네, 한자를 몰라서 참 걱정이지만. 원전은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네, 옮겨놓은 것 때문에. 옮겨놓은 거. 네, 네, 네. 하지만 번역.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자들은 좀 써보고 싶은. 네. 아니요. 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고미숙 저자가 쓴 열알기 웃음과 역사를 유쾌한 시공간은 잘 재밌게 읽었던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지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광고는 올해 안에는 어림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광고 해야 되는데 아, 제가 그래요? 동생과 우리 네. 출판사로 하고 계신 선배님한테 네. 신세를 많이 지고 아,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럼 오늘 광고할 시간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그 팟빵에 댓글이 조금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선생님은 모르고 계실 거라고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모르고 있군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윤대정 선생님 책 아마 했던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문학적으로 네. 출중하신 분이 출중하니까 또 알게 됐고 네. 뭐 여러 가지 변명이 길지만 여튼 근데 이제
텍스트를 읽는 것도 방식의 차이가 다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걸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뭐 이거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또 피드백을 드리네요. 저희가 뭐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여성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문장들이 더 많이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슨 공용의 네. 뭐 그 주파수를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그분을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런 어떤 심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력들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세계 혹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불쾌함 혹은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대영 선생님의 문학작품 자체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절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논하기엔 저희는 문학적으로 약합니다. 네.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문학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게 텍스트를 할 수 있지 않아서 그 부분 미리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엄청 막 몸을 사리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만 할 겁니다. 뭐 저는 뭐 열 몇 분 정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큰 뭔가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예, 그럴 예정입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네. 정말 듣고 있구나. 누군가.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의견을 주셨다는 게 네,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의 부족함을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광고 윤양해 주시죠. 광고, 네. 사실 준비는 안 됐지만 네, 한마디로 소개하면 서점계의 유목민 북노마드 출판사 와. 그리고 뭐든지 고객이 요구하면 답한다 US몰 코리아 와. 이상입니다. US몰 코리아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혹시 이걸 들으시는 네. 분이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US몰 코리아라고 검색하면 1번으로 뜨기도 하고요. 네. 네, USMALLK K 네, 라고 맞겠지? 광고하신다면서요. 또 네. 갑자기 검색하시면 뭐든지 답하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특히 유아용품이 필요하신 분들. 네네. 구매 대행 해주시는 네, 그런 구매 거가 대행도 많이 하고, 해주시죠. 네. 네. 광고료를 받으셨나요? 저희 모르게? 커피 한 잔 얻어 마셨습니다. 네네네. 네. 사적인 장사를 금하겠다 말하려 했는데 커피는 뭐 네, 약소하네요. 그 정도는 네, 네. 그럼요. 네. 커피가 빌딩으로 가는 수 조심하시는 걸로.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거고요. 예, 마무리 인사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양부터. 자유롭게요. 자유롭게요. 형식을 주지 않으면 인사까지 힘드십니까? 그 열화일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아까 방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차이 뭐 이런 거 떠나서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욕심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길 바라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한 반 정도 지금 산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반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끝나고 선생님들한테도 아니면 내 주변 지인들한테도 조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심오한 네. 저희 이름 반성 클럽이라고 반성과 다짐 클럽 이렇게 바꿀까 봐요. 부킹 클럽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다짐하고요. 또 반성하고 또 다짐하고 지켜지지는 않고 인생은 가고 늙고 병들고 심지어 어느 날 제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 양이 보톡스를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까지 이제 노화에 바람이 합류하나 내가 윤양으로도 버거워 죽겠구만. 그리고 또 반성한다. 외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윤양도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뭘 보면 잘 따라 하거든요. 되나 안 되나. 근데 누가 계란을 보온병에 뜨거운 물이랑 같이 넣어서 그 온천에서 계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20분이 지나면 반숙, 네. 30분이 지나면 완숙이 된다 그래서 또 제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뭔가 실험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네. 제 보온병이 좀 약했는지 음. 1시간 넘게 뜨거운 물에 들이부어도 음. 익지를 않아서 네. 처음에 하나는 괜히 우리 집 강아지만 호강해서 날계란을 먹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하얀 겉 껍질 네. 거기가 잘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까는데 갑자기 하얀 국물이 뚝뚝 떨어져서 당황했는데 네. 네, 실험에는 실패했지만 재미있는 실험의 시간을 가졌고 음. 다음에 더 좋은 보온병으로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 유용한 정보 드렸습니다. 그거 뚜껑을 자꾸 열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20분은 절대 열지 않아요. 아, 절대 안 여셨는데도 그래요? 그렇구나. 저도 한번 예전에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장미가 네.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골목마다 들어가면 사람이 네. 행복하게 할 만큼 네. 장미가 많이 피고 장미 향도 좋고요. 네. 네, 5월은 아주 식상한 표현으로 계절의 여왕입니다. 네. 네, 이 여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벌써 다 가고 있어요. 또 저래요. 죄송합니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한 주, 네, 5월과 함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희 감사합니다. 부클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